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 것보다 오디오북을 듣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윌라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이민진 작가님의 파친코고요. 그 파친코 책을 윌라 오디오북으로 들었고, 윌라 오디오북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고, 저도 만약에 소설 쓴다면 저렇게 이민진 작가님처럼 소설을 쓴 사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 좋았던 책이고, 이번에는 그동안 많이 다른 책들을 들어보려고 시도했지만 이번에 제가 만난 책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희영 장편소설 쉐이커를 제가 듣고 있는데, 저도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어서 그런 글을 쓰는 그런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지금까지 못 썼고요. 근데 만약에 소설을 쓴다고 하면 좀 그냥 소설 속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현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쓰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아하는 작가들도 있고, 특히 일본 작가를 좋아해서 읽은 책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 일본 작가의 소설을 읽으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 과연 일본 사람들하고 비슷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가서 살아본 적도 없고 일본 사람들 직접 대면해보진 않았지만, 일본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그다지 그렇게 일본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단지 소설 속 캐릭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그냥 소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쉐이커라는 책은 처음 읽을 때부터 이 작가는 뭔가 다르구나, 진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고민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윌라에서 전자책 서비스도 하고 있어서 이게 전자책이 있어서 그렇게 같이 읽어드리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이희영 작가님은 단편소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로 2013년 제1회 김승욱 문학상 신인상 대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편소설 페인트, 보통의 노을, 나나, 챌린지 블루, 테스터, 소금마이, 여름의 귤을 좋아하세요 등이 있으며 2018년 제12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희영 작가님의 장편소설 쉐이커는 레빗홀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차례 32, 19, 15, 20, 19, 32 작가의 말. 이 책의 내용은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각기 다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32. 내가 사라지고 13년의 시간. 1. 어른이 뭐냐? 성진이 물었다. 한민의 입에서 싱거운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질문에 답을 아는 사람이 어른이지. 우문의 현답이네. 나우가 툭 한마디 내뱉고는 손에 쥔 캔 커피를 마셨다.
쌉싸름한 맛과 향이 입안 가득 진하게 스며들었다. 자꾸만 가슴이 뛰는 건 독한 카페인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자식들, 사람이 심각하게 묻는데. 나도 심각하게 대답했다. 나온 말 못 들었냐? 우문현답. 한민이 말을 멈추더니 큰 소리로 재채기했다. 햇볕은 따뜻했지만 바람끝이 시렸다. 사람의 발길이 뜸해진 늦가을 공원은 바람의 놀이터였다. 투명한 손길이 훑고 지나간 자리는 맑고 고요하며 한없이 쓸쓸했다. 어른의 정에 좋지. 그래, 우리 어른이야. 그런데 이 쌀쌀한 날 시커먼 어른 남자들끼리 벤치에 앉아서 뭐 하는 거냐? 주섬주섬 주머니를 뒤지던 한민이 휴지를 꺼내 코를 풀었다. 나는 광화성 좀 해야 해. 온종일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어서 햇빛 구경이 힘들거든. 성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겨울 햇살을 닮은 창백하고 메마른 미소였다. 늘 시간에 쫓기는 탓인지 다소 지치고 피곤해 보였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까치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푸드덕 소리에 세 남자의 시선이 허공으로 향했다. 시리도록 파란 하늘은 셋이 같은 교복을 입던 옛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이란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닐까? 나오는 문득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그리고 덧없이 흘러갔다.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시간의 흐름은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닐까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유튜버님 그 책 리뷰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직선의 삶을 살고 자연은 원형의 삶을 산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연속적인 시간 속에서 계속 흘러가고 다시 되돌아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자연의 흐름, 그런 무한한 흐름이 있는데, 인간만 오직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늙어서 죽게 되는 그런 시간의 흐름에 그런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다른 동물들도, 강아지도 태어나면은 아기 때 태어나서 늙어서 죽지만 강아지들은 항상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이 산책 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몸이 건조하고 되게 반복적인 삶인데 굉장히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기뻐하고 되게 좋아하고 그냥 그 순간순간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직 인간만이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그 시간 개념 속에서 좀 어떤 면에서는 고통받고 있다라고 그 분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태우면서 시간에 집착하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막상 늙어보니 죽을 때가 되니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참 허무하다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고 그걸 안타까워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시간의 흐름이란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닐까? 나오는 문득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그리고 덧없이 흘러갔다. 우리 소중한 친구들 일찍 보면 좋잖아. 성진이 농담을 하며 가볍게 한민의 팔을 쳤다. 주로 밤과 새벽에 작업하는 성진은 그때가 집중하기 가장 좋다고 했다. 그 습관은 분명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고매하신 야행성 인간 덕분에 셋은 12시에 만나 점심을 먹고 계획에도 없던 공원 벤치에 앉아 해바라기를 하는 중이었다. 사실 광합성이 필요한 사람은 24시간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는 성진만이 아니었다. 나우가 천천히 호흡하며 공원의 맑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정말 웃기지 않냐? 대학 진학부터 취업, 운전하는 것까지 시험을 봐야 하잖아. 그런데 왜 어른이 되는 건 시험도 작업도 필요 없을까? 성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민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퍼져나갔다. 아 새끼, 누가 대한민국 사람 아니랄까봐 시험이니 자격이니 더럽게 좋아하네. 이 형님이 지금부터 어른의 정의를 제대로 내려줄 테니까 잘 들어라. 한민이 코를 훌쩍 들이마시고는 입을 열었다.
학교 다닐 때도 찬바람만 불면 힘들어하더니 여전히 비염을 달고 사는 모양이었다.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선불 교통카드로 찍으면 애들, 후불 신용카드면 어른 됐냐? 단호한 목소리에 성진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도리질했다. 미친놈아, 요즘 애들도 후불 신용카드 써. 이런 답답한 인간을 봤나. 야, 그 후보를 걔들이 처리하냐? 부모가 처리해주지. 최소 어른이면 자기가 쓴 카드는 자기가 반드시 해결한다. 몰라? 너는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왜 이리 꽉 막혔냐? 하나를 알려주면 두 개를 잊어버려요. 그 뒤로 한민의 입에서는 시답잖은 어른의 조건들이 흘러나왔다. 김밥 천사에서 제육덮밥과 돈가스 중 고민 없이 둘 다 시키면 어른이라 했다. 약국에서 달콤한 비타민 젤리를 한 봉지가 아닌 한 통을 사면 어른이고,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종업원의 말에 화색이 돌면 어른이며, 명절에 조카들에게서 컴퓨터를 사수하는 것보다 지갑 여는 일을 더 고민하면 어른이자, 게임을 재미없어서가 아닌 체력이 딸려서 못하면 어른이라 했다. 커피를 취향이 아닌 카페인 수혈을 위해서 마시면 그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임마, 헛소리 그만하고 콧물이라 닦아. 툭탁거리는 두 사람을 보며 나우가 싱거운 웃음을 흘렸다. 별것 아닌 일에 목에 핏대를 세우며 으르렁거리는 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학에 가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다. 군대를 다녀오면 어엿한 직장인이 되면 한민의 말처럼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카드값이 빠져나가는 순간이 오면 그땐 진짜 어른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쳐온 지금 나오는 자신이 진짜 어른인지 알 수 없었다. 세상은 여전히 두렵고 어렵기만 했다. 한 치 앞을 감당할 수 없는 곳곳에 수렁이 가득한 서바이벌 게임전과 비슷했다.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나 어른 타령이야? 나우가 물었다. 성진이 대답 대신 손에 쥔 캔커피를 바라보았다. 사촌동생이 결혼하거든. 엄마가 엉뚱한 나한테 짜증내잖아. 맨날 첫날 작업실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 좀 만나래. 결혼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말이 되냐? 한민이 얼굴 가득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말 그랬다. 결혼한다고 모두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럼 결혼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사람을 네 곁에 두는 일? 마냥 행복하고 포근한 일? 그런 생각이 들자 나우의 가슴이 시끄럽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너야말로 곧 소식 있겠다? 갑작스러운 질문이 날아들었다. 뭐가? 라며 묻는 나우의 눈빛에 한민이 피식 웃었다. 결혼 얘기 오가고 있을 거 아니야. 아직 날 안 잡았어? 나우가 대답 대신 물끄러미 한민을 바라봤다. 목소리와 표정이 어쩐지 석연치 않았다. 단순히 나우의 성함을 물어보려는 게 아닌 듯 싶었다. 결혼을 말하는 눈빛에 숨길 수 없는 저기가 느껴졌다. 한민이 캔을 찌그러뜨리고는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참 대단한 인연 아니냐 너네. 몇 년 사귀었지? 언제부터 셋이 다시 어울렸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나우와 성진은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한민과는 다른 친구의 돌잔치에서 우연히 만난 이후로 뒤늦게 가까워졌다. 한민이 고등학교 시절 유독 친하게 지냈던 녀석은 따로 있었다. 고등학교 때였나? 설마 그 녀석 사고 나기 전부터? 너 아까 뭐 잘못 먹었냐? 우리 엄마가 그랬다. 더운 밥 먹고 식은 소리 하지 말라고. 성진이 빠르게 한민의 말허리를 잘라냈다. 깊게 들이마신 찬 공기가 예리하게 폐부를 찔렀다. 나우가 캔커피를 움켜잡았다. 한민이 고등학교 내내 붙어다녔던 녀석은 한때 나우의 단짝이기도 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자 또 다른 누군가의 아니 뭐 묻지도 못해? 왈칵 짜증을 토해내는 한민을 향해 성진이 쨍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엄마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언제적? 그래 캐캐 묵은 얘기니까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묻는 눈빛으로 한민이 눈썹을 움찔거렸다. 나오는 그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아니 자신이 지금 어떤 얼굴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심장이 기분 나쁠 정도로 거칠게 뛰었다. 지금 한민의 머릿속에 누가 있는지 자명했다. 왜 저렇듯 날선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지,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에 배알이 꼬였는지 나오는 절대 모르지 않았다. 내 생각이 완전 고루한 꼰대라서 그런가? 솔직히 난 좀 그렇다.
한민이 씁쓸한 얼굴로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너 진짜 괜찮냐? 좀 그렇지 않아? 난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 다른 녀석도 아니고 나우 네가 어떻게. 그만해라. 어디 풋내기 떼기라고 난리야. 성진이 낯선 눈빛을 번뜩이자 한민이 너 말 한 번 잘했다 싶은 듯 세게 받아쳤다. 풋내기 맞아. 풋내기 맞지. 그런데 풋내기 사랑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 이모랑 이모부 초등학교 3학년 때 짝으로만 처음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 야, 걔네 5년 가까이 사귀었다.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서로 죽고 못 살았다고. 한민이 흘낀 나우를 겨누질하고는 말을 이었다. 내가 조심하라고 경고한 적이 있었거든. 솔직히 그 자식 그 사고 없었으면 또 모른다. 그 애는 지금쯤. 입 닥쳐라. 성진이 성마르게 소리쳤다. 그러나 한민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결혼 얘기가 나온 김에 말하는데 나만 이러는 거 아니다. 그 자식 여자친구 제이고 다녔던 거 우리 학교 웬만한 애들 다 알고 있었잖아. 입학할 때부터 얼마나 자랑했었냐. 오죽하면 학교 편의점 사장님도 알 정도였다. 그런데 다른 새끼도 아니고 그 자식이랑 가장 친했던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성민이 한민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너야말로 나이는 어디로 처먹었냐. 갑자기 지독한 현기증이 밀려들어 나우가 천천히 벤치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만해라. 애들도 아니고. 싸우려면 제대로 한판 붙든가. 나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 나우가 손을 들어 보이고는 뒤돌아 공원을 가로질렀다. 한민의 옥설이 오후의 그림자처럼 등 뒤로 길게 따라붙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우 저 새끼가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여자친구 볼 때마다 그 자식 생각 안 나겠냐? 죽은 놈만 억울하지. 자기 첫사랑을 하필 가장 친한 친구가. 공원을 빠져나오기 무섭게 시끄러운 경적이 날아들었다. 나우가 허청거리는 걸음으로 앙상한 가로수길을 걸었다. 아침부터 연거푸 커피를 마셨더니 카페인이 과한 모양이었다. 여전히 가슴이 벌떡이며 눈앞이 자꾸만 이질어졌다. 정신을 차리려 고개를 흔드는데 누군가 팔을 잡아챘다.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혼자 가는 게 어딨냐? 한민이 저 자식 승진 누락돼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가 봐. 괜히 너한테 화풀이하는 거야. 어느 틈에 달려온 성진이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내가 한민이는 먼저 보냈다. 추운데 우리 어디 들어갈까? 이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거든. 희죽 웃는 싱거운 미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했다. 성진은 느긋한 성격이었다. 한때는 그 한없는 여유로움이 답답해 보여 모진 말도 했었다.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 단순히 어리고 세상을 몰라서? 여전히 세상을 모르는 건 1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적어도 성진에 대해선 알게 되었다. 오늘의 녀석을 만든 건 바로 그 느긋한 성격이란 사실을. 그건 어쩌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인지도 모른다. 나우는 성진이 이룬 결과보다 그 우직한 자신감이 부러웠다. 나우가 가만히 성진의 손을 다독였다. 나중에 나 진짜 갈 데가 있어서 그래. 저 녀석 말. 나우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애도 좋지만 몸도 좀 생각해라. 많이 피곤해 보여. 나우는 성진의 충혈된 두 눈과 짙은 그늘이 마음에 걸렸다. 이러면 몰두한 나머지 혹여 몸이 상할까 걱정이 되었다. 두 번 다시는 그토록 무력하게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열심히 해야지. 이쪽 세계도 전쟁이다. 까딱 방심하면 죽는 거야. 너 결혼할 때 이 형님이 제대로 된 선물 해줄게. 기대해라. 결혼이란 한마디가 누름돌이 되어 가슴을 내리눌렀다. 나우가 선웃음 짓고는 뒤돌아 걸음을 옮겼다. 왜 한민에게 화를 내지 못했을까? 내까짓게 뭘 하냐고 강하게 쏘아붙이지 못했을까? 왜 겁쟁이처럼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났을까? 솔직히 그 자식 그 사고 없었으면 또 모른다. 그 애는 지금쯤.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니까. 녀석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때도 그녀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될 수 있을까? 나오는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좀처럼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아니, 분명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진짜 그 녀석이 살아있다면
정말 그랬다면 생각은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되어 조금씩 숨통을 조여왔다.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을 옥죄어 왔다. 아니, 한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인생의 만약이란 시간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듯이 나우가 깊게 호흡하고는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가로수길을 걸었다. 제키 난주머니에 보석함을 넣었다.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빛나는 말을 건네고 싶었다. 영원히 간직될 한마디를 준비해야 했다. 그런데 막상 계획한 날이 다가오자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 터질 듯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나오는 주얼리숍을 나와 모퉁이를 돌았다. 그 순간 좁은 골목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16차선 도로 양옆으로 마천루가 솟아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 광장 시계탑도 보였다. 이제 도심에서도 길고양이를 보는 건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렇듯 큰 번화가는 길고양이가 살만한 환경이 아니었다. 어쩌면 근처 공원에서 온 녀석인지도 몰랐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애처롭게 웃는 소리에 저절로 발길이 멈췄다. 머뭇거리던 나오는 건물 틈새를 향해 몸을 돌렸다. 잠시 뒤 어둠 속에서 파랗게 빛나는 두 눈동자와 마주했다. 그 순간 기억에서도 사라진 하루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름은 잉크야. 꼭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 같지? 털이 까만색이기도 하고 이제 한 식구가 됐으니 늘 함께하자는 의미야. 잉크로 발도장 찍어서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뜻? 미야옹 우는 소리에 멍한 정신이 돌아왔다. 꿈을 꾼 듯 몽롱한 기분이었다. 왜 갑자기 그날이 떠올랐을까? 검은 고양이를 처음 본 것도 아니었다. 오며 가며 길에 사는 고양이들과 마주치는 건 흔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까만 고양이가 나우의 시선을 붙잡았다. 파란 두 눈이 기억에서도 지워진 그날을 불러냈다. 얌전히 앉아있던 녀석이 몸을 일으키더니 우아한 캣워킹으로 나릿나릿 좁은 골목을 벗어났다. 굳이 녀석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은 없었다. 그저 발길이 이끄는 대로 골목을 빠져나왔을 뿐이었다. 고개를 들었을 땐 허공에 칵테일 잔이 반짝이고 있었다. 붉은색 네온 간판에는 그 흔한 가게 이름도 없었다. 간판의 잔을 봐서는 바가 틀림없었다. 술 생각은 없었지만 이름조차 없는 이곳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나우는 뭔가에 홀린 듯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카페는 처음이신가요? 안에 들어서기 무섭게 누군가가 바 테이블로 가까이 다가와 물었다. 검은색 나비 넥타이를 한 바텐더가 그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건넸다. 나우가 머뭇머뭇 자리에 앉았다. 생각보다 평범한 곳이었다. 바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분위기였다. 나른한 재즈 선율과 어두운 조명, 바텐더의 현란한 손놀림, 그리고 그 끝에 탄생한 색색의 칵테일이 반짝이는. 나우는 언젠가 비슷한 곳에 간 적이 있었다. 칵테일을 알지 못하는 그를 위해 동료가 대신 주문해 주었는데 그때 마셨던 칵테일의 이름과 맛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아, 네. 나우가 몸을 돌려 주위를 살폈다. 밖에서 봤을 때보다 안은 더 넓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일까? 홀은 텅 비어 있었다. 딱 한 테이블을 제외한다면.